Hi everyone.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영어 수업, 인데요. 오늘 영어 수업은 교과서 20페이지 본문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0페이지의 첫 번째 차시고요. 여러분 모두 교과서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단어를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Job Shadowing Experience입니다. 자, Experience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Job Shadowing은 이미 우리가 본문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Job Shadowing Experience는 직업을 체험하는 경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producer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producer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producer의 단어 발음입니다. producer, producer, 네, 영국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producer, producer, 네,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프로듀서의 의미는 바로 제작자라든지 생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음반을 제작하는 제작자나 또는 제작사 또한 우리가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생산회사, 생산자 라든지 그런 의미로서도 가능히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동사 형태라고 해서 produce라고 나와 있는데요. produce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건데 제작하다 이런 동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day off예요. day off. day off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day off는 우리 발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day off, day off, 근무일 중에서 조금 쉬는 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ake day off라고 얘기를 하면 쉬는 날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휴가를 얻는다 이런 얘기.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I took a day off from work. 일로부터 하루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긴 날들을 얘기를 하실 때는 vacation이나 holidays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바로 in person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in person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in person 우리 발음 먼저 들어볼게요. in person, in person, 자, 우리 영국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in person, in person, 네, 요즘에 그 영국 드라마도 보다 보니까 영국의 발음, 영국식 발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차이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in person이라는 뜻은요, 의미는 바로 직접, 몸소 이런 거예요. 누구른가를 시키지 않고 직접 하는 거를 우리가 in pers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간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go in perso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equip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q 사운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equip이라는 장비를 갖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 형태입니다. 의미는 바로 장비, 설비, 설치 이런 용품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쓰고요. 이 단어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ipment, equipment, 네,
저 계속 발음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또한 여러분, 좀 길어요. 그죠? 좀 길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이 complex라는 단어를 들어봤으면 여러분 이 단어도 쉽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omplex는 바로 complex, 복잡한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함, 복잡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complex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복잡한의 complex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 이 단어의 의미도, 단어의 발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lexity, complexity, 자, complexity. 자, 이제 단어가 끝났고요. 이 단어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울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당겨서 제목부터 한번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job shadowing experience at X Music. I am a music lover. So yesterday, I job shadowed my uncle, who is a music producer at X Music. Not only was I getting the day off of school, but I was also getting a chance to see in person how a music album is made. 네, 한 문장은 제가 빼뜨렸어요. 그래서 한 문장 들려드릴게요. I left home very excited.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 보시면은 My Job Shadowing Experience at X Music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Job Shadowing Experience는 단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직업, 진로, 직업 체험이라는 우리가 의미를 나타내고 Experience는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X Music에서 나의 직업 현장 체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문장 갈게요. I'm a music lover. 자,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표현을 하실 때 lover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그냥 I love music.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나는 뭐 그냥 음악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holic이라는 단어, 중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ol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I'm a music holic.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coffeeholic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커피를 많이 좋아한다면 coffee lover, 뭐 chocolate lover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so는 여기서 그래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면 돼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yesterday 어제 I job shadowed my uncle 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job shadow는 아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직업 체험을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I job shadowed my uncle. 우리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해석이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 있나요? 바로 who라는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who가 나왔다라는 거는 얘가 의문사일까 아니면은 관계대명사일까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who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쭉쭉쭉쭉 어떤 앞에 동사들이 뭐 wonder이라든지 아니면 ask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이거는 간접 의문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문장을 지금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계대명사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네, 여러분이 의심을 한 대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말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대명사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에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 is a music
producer at Xmusic이라고 해서 프로듀서는 아까 나왔듯이 제작자였잖아요. 그래서 at Xmusic 어디에서 Xmusic에서 음악 제작자인 나의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직업 현장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뒤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s가 붙었고 비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 경우에는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뭐 굳이 이 문장을 생략을 한다면 My uncle, a music producer at Xmusic이라고도 가능은 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Who is a music producer at Xmusic의 문장이 주격 관계 대명사이면서 앞에 있는 my uncle을 꾸며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 left home very excited예요. 자, I left home. left는 바로 leave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very excited를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very excited는 매우 들뜬 채, 매우 흥분한 채, 아주 신나서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야, 나 완전 신나가지고 나왔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I left home very excited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어때요? 삼촌을 따라서 이렇게 직접 체험한다는 것에 굉장히 너무 신나서 이렇게 집을 나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매우 들뜬 채 집을 나섰어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들뜬 채라는 거 옆에 유사보어라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 유사보어는 뭔가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볼게요. 바로 I'm a boy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I고 동사는 am이에요. 그리고 a boy는 뭔가요? 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어. 자, 근데 이 보어 중에서도 여러분 I'm a boy에서 a boy가 없어진다면 어때요? 여러분 문장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필수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필수 보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필수 보어라는 것은 바로 문장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보어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보어를 우리는 필수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I'm a boy에서 필수 보어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얘는 유사 보어라고 했잖아요. 좀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두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그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사 보어, 필수 보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I prefer black coffee하고 I prefer coffee black이라는 두 문장이 보여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는 그냥 여기에서 보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봅시다. 그래서 하나는 목적어고 하나는 유사 보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대답이 언제 나오냐면 주로 뭐 Would you like to have coffee or tea? 뭐 커피 드시겠어요? 티 드시겠어요? 차 드시겠어요? 라든지 Which do you prefer? Coffee or tea? 뭐 너는 커피를 더 좋아하니? 티를 더 좋아하니? 라는 이러한 선택의 문에서 이제 대답으로서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 I prefer black coffee를 볼게요. 이 문장은요, 그냥 블랙이라는 아이가 커피를 꾸며줘요. 그냥 딱 이제 그냥 설탕이나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블랙 커피.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는 블랙 커피를 더 선호합니다. 라는 말이 돼요. 여기에서는 뭐 유사보어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블랙 커피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이 커피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I prefer coffee black이라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네,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면 자, 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prefer coffee. 너 커피가 좋아, 티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나는 커피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I prefer coffe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 상관없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black이라는 거를 보면 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문장에 말이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커피 좋아하는데 especially 특별히 블랙을 더 좋아한다 라고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 추가적으로 덧붙여주는 상황이죠. 자, 이 문장 속에서 블랙은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도 문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넣음으로,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사보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유사보어라는 거는 어떻게, 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의미 추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유사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장 보세요. I left home 해서 나는 집을 떠났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문장이 정확하게 의미가 뭐 달라질 거 없어요. 그죠? 전혀 문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집을 떠났어 라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떠났느냐 좀 더 의미를 추가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Very excited. 너무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장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문장 보세요. He returned home a rich man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은 그가 집으로 돌아왔죠.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이걸로도 의미 전달은 돼요. 그가 집에 왔으니까. 그런데 a rich man,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가를 조금 더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유사보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come이라든지 뭐 die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형식이나 주로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이요. 그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유사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어가 필요 없는데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우리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어제 엑스뮤직의 음악 프로듀서인 삼촌을 따라다니며 직업 현장 체험을 했다. 나는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선생님께 좀 여쭤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은 Not only was I getting the day off of school, but I was also getting a chance to see in person how a music album is made. 이게 한 문장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 나론니 보이죠? 나론니가 나왔다 하면 버럴스가 자연스럽게 좀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나론니 버럴스 하면 무슨 뜻인가요? 그죠? 나론니 A 버럴소 B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 됩니다. 자, 나론니 버럴소가 이렇게 not only가 원래 문장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이것은 뭔가 있어요. 그죠?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옴으로써 주어 I와 was가 도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정어구 도치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어구 도치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나 부정어구를 맨 앞으로 내보낸 경우입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not이라는 것이 먼저 들리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not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어순이 조동사, 주어, 본동사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was I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에 나타내는 이 부사 어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적어놨어요. never, not, not only,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little 이 있는데 자, 예문 한번 보세요. Seldom is here. Seldom is he here on time. 그는 이곳에 정각에 온 적이 없어. 원래 문장은 뭐였겠습니까? He is seldom here on time. 그는 정각에 온 적이 거의 없어 라는 문장인데 정각에 오지 않았다는 거를 거의 온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seldom이라는 부정어구를 앞으로 내본 거예요. 내보면서 어떻게 he is가 아닌 is he가 돼버린 거죠. 자, 의미를 강조하거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어구나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를 앞으로 당깁니다. 그렇게 도치를 시켜줍니다. 자, seldom이나 scarcely나 rarely나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도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ot이 안 들어가는데 왜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I 자체가 뭐뭐 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도치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문의 특성상 원래 도치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뭐 의문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원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사명식에서 부정 목적어를 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 목적어를 도치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부정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부정어가 없으면 주어 동사 도치될 일도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he did not make any mistake 라는 문장에서 이 not이라는 not이라는 아이와 이 any mistake를 앞으로 이렇게 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not any mistake. 이렇게 해버리니 남아있는 요 아이들을 도치를 시켜줬죠. 그래서 he did not make인데 did he make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하는 거. 아까 꼭 부정, not only, never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여러분들 will, often, always, many a time, only 이러한 부사도 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하는데요. 그럴 때도 이렇게 앞으로 내비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순을 바꿔준다. Often did we warn them not to do so. 이걸 원래 문장은 we often warn them not to do so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종종 경고했어. 근데 이제 이 often을 앞으로 내미는 종종 경고를 했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순이 바꿔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나런니 버럴소가 이렇게 문두에 온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였구나. 그렇게 해서 was I가 되었구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day off 하면은 우리가 하루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day off of school, 학교를 하루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but I was also 난 또한 뭘 하느냐? getting a chance to see a person. 여러분 여기에 see 보이나요? see? 네, 여기에서 C는 앞에 있는 chance를 꾸며주는 to see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나는 학교를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볼 기회를 얻었다라는 말인데 이 볼 기회가 어떤 건지 볼게요. In person은 여러분 직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직접 볼 기회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니까 How a music album is made 라고 나오는데 자, 이 how가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 자, how부터 이 made까지는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잖아요. 그래서 의문사 music album
주어 is made, 동사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순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아이는 C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직접 볼 기회인데 어떻게 직접 볼 기회냐? 무엇을 직접 볼 기회인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음악 앨범이 만들어지는가를, 그죠? 어떻게 음악 앨범이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해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악 앨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1차 시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면 우리 온라인 채팅, 카카오톡 온라인 채팅에서, 오픈 채팅에서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오픈 채팅에서 여러분 과제가 나갈 거니까 그 과제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